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평화를 드리는 향기로운 책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계절 끊임없이 꽃을 피우기에 사랑을 주는 꽃이지만 잎이 좌우대칭으로 어긋나게 돋아 짝사랑이란 꽃말을 가진 베고니아 관리법과 자신이 돌본 시한부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 남긴 말을 정리하여 감동적으로 펴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베고니아는 사계절 꽃을 즐기는 관상용 여러 해살이 화초로 전 세계에 약 800여 종이 있어 잎 색깔과 모양이 다양합니다. 특히 저는 장미처럼 겹꽃이 화사하게 피는 장미 베고니아를 좋아하는데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많은 꽃이 피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시든 꽃을 따주기만 하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꽃 베고니아는 식용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새콤달콤한 맛이 샐러드나 비빔밥에 잘 어울립니다. 베고니아는 과습에 약해 식물에 닿지 않게 화분 아래에서 물을 흡수하게 하는 저면 관수만 잘 지키면 키우기 수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베고니아처럼 자신의 인생을 더 늦기 전에 아름답게 꽃피우는 방법을 죽어가는 사람들의 후회 속에서 찾아내 통찰하는 책.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입니다. 원제를 번역하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인데요. 호주 여성인 저자 브로니 웨어는 10년 넘게 모든 것을 직장에 바쳐 일했지만 직장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은행 업무를 그만두고 자신이 진정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우연히 죽어가는 노인을 간병하게 되면서 그들의 후회에 공감하는 사이 자신의 삶도 바뀌었고 생의 마지막에 남긴 값진 교훈을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란 타이틀로 블로그에 올립니다. 이 글이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켜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경험과 깨달음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내 세계 32개 언어로 번역되면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들려주는 후회는 아직 살아볼 시간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선물인데요. 그 선물 5가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지금이라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후회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고 정작 자신을 위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남편의 폭압을 견디며 가정을 지키다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산 것을 후회하는 그레이스라는 선량한 할머니가 책에 나오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주 대단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진 않아. 난 좋은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했어. 그걸 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모두에게 훨씬 좋았을 거야. 약속해줘.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길로 용기 있게 걸어갈 거라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2번째는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인생에서 그보다 훨씬 값진 것들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일이 주는 지위와 사회적 인정 등에 갇혀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온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책에는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은퇴를 계속 미루다 결국 부인이 그렇게 바라던 해외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사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존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지위를 잃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소. 맞아, 겁에 질렸던 거지. 어떤 면에서 내 지위가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했지. 물론 이제 죽게 되니까 인생에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과분하다는 것을 알겠어. 우리는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물질적인 세상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지 않소? 나는 이 한마디를 두고 떠나고 싶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지 말 것.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담아두기만 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비통함입니다. 죽기 전까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요제프는 내 감정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기가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난 일만 했고 가족들과 늘 거리를 두었지. 좀 더 가깝게 지냈어야 하는데 그들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후회합니다. 저자는 벤치에 앉아 여기저기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고 슬프면 울며 그 감정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어떻게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완전히 열려있던 마음을 차츰 닫다 보니 배타적이고 서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한때 마음이 열린 어린아이였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저자는 좀 더 용감하게 나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살고 내 마음을 감추고 있는 벽들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내지 못해 외로움에 사무쳐 후회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요양원에서 무관심 속에 죽어가는 많은 노인을 만나는데요. 그중 도리스 할머니는 저자가 처음으로 껴안아주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들었고 정말 그래요. 외로움은 우릴 죽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나는 무엇보다 친구들이 그리워요. 몇몇은 죽었고 몇몇은 나와 같은 처지고 몇몇은 연락이 끊겼어요. 요즘은 그 애들과 연락이 끊기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요. 당신은 친구들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상상하죠. 하지만 인생은 흘러가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역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자는 도리스 할머니의 친구들을 수소문해 살아있는 친구분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친구를 갈망했던 도리스 할머니는 옛 친구와 즐겁게 통화한 뒤 평화롭게 생을 마감합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목적을 향해 달리다 보니 현재를 그냥 지나쳐버려 자신을 다그치고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저자가 간병한 로즈마리는 당시로선 드물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었지만 이혼을 한 뒤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이혼녀라는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복보다 지위를 누리고 휘두르며 지배하려는 모습으로 대리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죽기 전 이렇게 후회합니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어야 했어. 나는 그동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는지 몰라. 나는 내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이제야 알겠어. 오늘 아침 당신과 함께 웃으면서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행복은 정말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야. 우리는 스스로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편견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자신은 아니야.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사람이 될 자격이 충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은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